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샵입니다. 소리샵의 제2 청음실에 와 있는데요. 이번 리뷰할 제품은 사실 오디오 벡터의 신제품인데요. 오디오 벡터 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R 시리즈 주로 레퍼런스급 모델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재밌는 제품이 또 나왔어요. 트라페즈 리이미진드라고. 그렇죠. 예, 그 제품도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하위급에서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예, QR 시리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8년도에 처음 소개된 이후에 전체 라인업이 다 완성이 됐었고 저도 오디오 벡터를 처음으로 좀 좋게 들었던 게 사실 QR 시리즈였거든요. 김편님, QR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디오 벡터는 이제 일단 덴마크 회사고 1979년에 올레 클리포즈라는 분이 설립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메이즈 클리포드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예. 처음으로 선보인 시리즈가 이 QR 시리즈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R 시리즈하고는 결정적으로 이 트위터 모양이 두 개 다 AMT인데 좀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이즈 클리포드 이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는 QR 시리즈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첫 평가물이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반응이 되게 뜨거웠다. 네. 그런 게 올해 이제 2024년에 마침내 SE 스페셜 에디션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게 스페셜 에디션은 뭐 일부 브랜드는 정말 스페셜 에디션 뭐 마크 2, 마크 3 뭐 이런 것들 정말 빈번하게 출시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거는 꽤 오랜만에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변모가 됐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중앙에 하나 있고요. 양쪽에 세 조가 있죠. 총 이게 스테레오 스피커 4조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스테레오 스피커는 QR1SE 그 다음에 김편님하고 저랑 이제 양쪽 옆에 있는 게 3SE, 그 다음이 5SE, 그 다음에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게 플래그십 7S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서브 우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월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QRSE 라인업을 한 방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네. 예. 트위터 하면은 AMT 트위터입니다. 근데 중앙에 좀 노란색, 이게 골드리프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그 상위 R 시리즈 AMT 트위터랑 결정적으로 일단 외관상에서 다른 부분이죠. 이게 골드리프니까 금색 빛이 나는 나뭇잎사귀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AMT 트위터 앞에 그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금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좀 멋져 보이기만 하는 그런 용도냐? 그건 아니고요. 네. 왜 그 뮤지션들 녹음할 때 보면은 그 S스타 필터라고 그래갖고 팝 필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치차름을 이제 마이크에 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건데 반대로 스피커 AMT 트위터에서 나오는 거에서 어떤 중고음의 치차름을 커트해주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커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이제 우퍼 달려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전체 라인업의 이제 유닛 구성을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AMT는 하나씩 다 장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상위급으로 갈수록 당연히 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퍼를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상위급을 개발해 놨어요. QR1SE는 미드베이스 우퍼가 하나, 그 다음에 3SE는 6인치 우퍼를 2발 채용했는데 2.5A죠. 2.5A니까 지금 이 AMT 트위터 밑에 있는 그 첫 번째 미드 우퍼는 말 그대로 미드 우퍼죠. 크로스오버 주파수부터 얘가 낼 수 있는 하한까지 전부 다 내고 밑에 있는 우퍼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저음만 내고 그러니까 그냥 우퍼고 그렇게 해서 2.5A 구성이 이제 QR3SE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SE로 가면은 본격적인 3웨이, 3웨이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인치, 그러니까 3발이 달려 있습니다. 6인치 한 발은 미드레인지, 2발은 이제 베이스 우퍼,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망의 이제 플래그십 7SE로 가면은 미드레인지가 여전히 6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 우퍼가 이제 구경이 확 늘어나서 8인치 2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옆에서 보면은 QR3하고 QR5는 안 길이가 거의 비슷한데 QR7SE에서 뒤로 확 늘어나요. 그렇죠. 우퍼 때문에 이제 용적을 확 늘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스펙 기억나는 건 얘가 이제 23Hz까지 떨어지는. 예. 그리고 AMT 트위터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코난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예. 그러니까 2A하고 2.5A는 좀 작은 길이. 네. 3A는 좀 긴. 앞에 이제 그릴에 뚫린 구멍을 세보니까 작은 거는 5개. 예. 큰 거는 이제 7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3Way만 긴 AMT 트위터를 썼을까 네. 해봤더니 3Way라는 얘기는 미드레인지가 독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AMT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어떤 음색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네. 그 방사 면적을 넓혔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더 좀 리니어하게 네. 서로 밸런스 있게 연결이 되도록 2.5A나 2A는 좀 짧은 걸 쓰고 네. 미드레인지가 독립된 3Way는 좀 AMT 면적을 좀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QR 오리지널 버전과 스페셜 에디션 버전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예,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외관상은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이 하단 쪽에 배지가 하나씩 스페셜 에디션 배지가 하나 달려 있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뒤쪽에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 스탠딩 모델 같은 경우 하단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있고 그런데 본체랑 그거를 결합시키는 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설계 쪽으로 들어가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내부의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그 회로라는 게 결국 음악 신호가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어떤 부품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고급화시키고 이러면은 어떤 얘가 낼 수 있는 저음의 하한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고음도 좀 더 리니어하게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커패시터를 되게 좋은 걸 썼어요. 한 네, 어떤 네. 그 위에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커패시터를 좋은 걸 쓰면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커패시터는 낮은 주파수는 차단하고 하이패스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AMT 트위터가 좀 더 자기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예. 뭐 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눈에 띄는 거는 내부 배선재를 극저온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극저온 그렇죠. 처리. 이러면은 안에 있는 그 분자 구조가 음질에 더 좋게 바뀌기 때문에 예. 어떤 에너지 손실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베이스 우퍼 쪽에도 나노포 댐핑 소재 이런 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역대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다고 그러고요. 스피커 인클로저에서 이제 포트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포트 설계 이제 튜닝을 조금 보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튜닝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중역대의 그 어떤 투명도라든가 디테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저역 쪽은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내주는 그런 식으로 튜닝을 또 새로 했다고 그럽니다. 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음질에 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좀 업그레이드 변화를 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 스펙으로도 조금 확인이 돼요. 그래갖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직접 많이 듣고 녹음까지 한 거는 요 가운데 있는 QR5 SE인데 예. 그러니까 전에 있던 QR 오리지널 시리즈에 비하면은 일단 파워 핸들링이 280에서 300W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파워 핸들링이라는 거는 이 스피커가 디스토션 없이 클리핑 없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앰프 출력이잖아요. 최대 한계치. 그렇죠. 예.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에 어떤 내입력에 대한 강도 예. 그것도 늘어나고 유저 입장에서는 그만큼 양질의 앰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출력에 대한 허용치가 늘어나니까 청감상으로는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을 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역 하한도 예. 한 2Hz 정도 더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스펙에서 이 SE 버전의 어떤 결과물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트라페즈 리이미진드 RI 그 스피커도 보고 또 이 QR 또 SE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오디오 벡터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관상도 상당히 좀 세련되고, 요즘의 어떤 트렌드,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디테일, 다이내믹스, 뭐, 여러 부분에서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설계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좀 녹음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 매칭한 시스템은
그냥 하나입니다. 예, NAD의 M33 네트워크 앰프 요것만 사용을 해서 룬을 사용해서 룬에서 재생하면서 들어보고 녹음을 했습니다. 3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죠.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곡은 이제 보컬곡을 틀어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거가 이제 세 곡이긴 한데 그 외에 다른 곡도 좀 들어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합시코드 클라우스행으로 연주한 곡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AMT는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리니어리티가 상당히 좋고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자극적이지는 않고요. 상당히 찰랑찰랑 정말 이렇게 선명하면서 되게 아주 차갑지는 않아요. 저는 약간 좀 달콤한 부분들도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AMT에 저 보면 그 노란 잎사귀 같은 저 문양이 좀 시각적으로도 그런데 음색도 좀 저런 거랑 좀 약간 겹치는 이미지가 귓가를 간지르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QR 시리즈도 그렇고 그 상위 이제 R 시리즈도 그렇고 오디오 벡터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중고음 유닛의 어떤 매력이 잘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한 QR5SE만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스테레오 스피커들 고역 상한이 45kHz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kHz가 이제 일반적인 수치잖아요. 이 통상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고역 상한이 20kHz인데 얘는 그 더블로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청감상 뭐 고음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20kHz까지 냈던 음들이 그 고차 배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2차, 3차, 4차가 그거를 정확히 제거하지 않고 생으로 다 들려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차 배음까지 다 재생은 해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그 해당 악기의 음색이 20kHz까지만 내는 스피커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들릴 수가 있다. 그런 이득이 이번 첫 번째 곡에서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확 열린 그리고 그 목소리 톤 하나하나가 정말 생으로 이 앞에서 듣는 것처럼 리얼하게 느껴진 게 일단 이 AMT 트위터 지분이 되게 크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비슷한 가격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역 쪽 특성을 가지는 게 그런 매력이나 하여튼 실제 객관적인 퍼포먼스는 좀 AMT 트위터에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뭐 이런 곡들 좀 이렇게 템포가 있고 리듬이 좀 있는 리듬감 이런 곡들도 정말 좋은 게 그 AMT랑 밑에 있는 우퍼, 그 듀얼 마그넷 우퍼들 이것들이 굉장히 속도는 상당히 딱 일치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리듬감들 그리고 음악을 정말 이렇게 생생한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는 시간축 일치가 되고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리듬감, 추진력 이런 걸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빠르고 상당히 민첩하고 리듬감도 잘 느껴지는 그러니까 요즘 추세의 그런 음향적인 트렌드 이런 거와도 많이 부합되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3웨이인데도 지금 우퍼 사이즈가 미드레인지가 똑같이 6인치로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진동판도 알루미늄 샌드위치로 똑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 미드레인지와 우퍼의 어떤 음색적인 통일성 그것도 좀 한몫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QR5SE가 기본적으로 3웨이잖아요. 그런데 미드레인지가 400Hz에서 3kHz라는 정말 거의 우리가 귀에 가장 예민하게 듣고 많이 듣는 부분은 이 가운데 미드레인지가 거의 다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피아노 어떤 스피드라든지 되게 풍성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음이 좀 홀쭉하거나 뭐 추사 선택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풍성하게 들리는 이거는 3웨이 스피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2웨이 스피커도 좋지만은 어떤 음상이 정확히 맺히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잘 펼쳐지는 장점은 있지만은 3웨이 스피커의 어떤 그 풍성함 그리고 어떤 취사 선택이나 커트 없이 피아노 음을 다 들려주는 그 포만감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중저가에서는 사실은 저는 2웨이가 대부분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3웨이로 이렇게 올라가면 좀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3웨이도 잘 만들지만 사실 이게 중저가 제품들에서는 3웨이가 좀 약간 어설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디오 벡터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스피드, 그리고 스피드 정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 들었던 피아노 협주곡이나 뭐 이런 것들 대편성인 이런 곡들에서
악기들 위치 이런 것도 포커싱은 아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딱딱 집어서 좀 내줘요.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AMT 트위터와 적어도 이제 그 미드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형성되는 건데, 근데 저역 쪽은 이제 어떤 무대의 스케일이나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관여하고, 하여튼 근데 AMT와 미드 이쪽에서 트위터와 미드 쪽에서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그런 입체감, 악기의 정의감 이런 것들은 거의 막 뭐 정전형이라든가 평판형 스피커들이 잘하는 그런 느낌들하고 좀 유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매칭 앰프가 M3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듣던 것보다 얘가 좀 파워풀하고 활기가 넘친다. 네.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 따져보면 얘 감도가 91dB이나 돼요. 그러니까 같은 앰프라도 좀 더 활기차고 예. 그리고 협주곡처럼 이렇게 대편성 나오는 곡에 있어서 더 이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감상으로는 피아노의 그 울림, 예. 그 끄듬이 손실없이 계속 이 시청 공간을 좀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이거 역시 고감도 스피커의 어떤 매력일 것이다. 그러니까 앰프가 좀 더 노이즈가 없고 좀 SMB가 좋은 앰프랑 매칭을 하면은 정말 평상시 안 들리던 소리도 이 고감도 3웨이 스피커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디오 벡터 QR-SE 시리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기존보다 좀 해상도나 SMB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상상되어서 상당히 청량감 넘치면서, 그리고 앰프도 크게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로는 상당히 좋은 스피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담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